네, 안녕하세요. 예, 원주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유시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원도군 섬여행 추진단 역량 강화 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요. 관광에 이해, 관광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드리고 최근에 어떤 관광 트렌드 변화 그리고 지역 관광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끼 떡볶이라고 아시나요? 두끼 떡볶이, 떡볶이 뷔페인데요. 오늘 제가 이 떡볶이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끼 떡볶이라는 그 떡볶이 뷔페 회사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떡볶이로 한 끼,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밥을 볶아 먹는 볶음밥으로 한 끼 해서 이렇게 두 끼를 떡볶이로 먹는다 해서 두끼 떡볶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집 가면 이렇게 뷔페, 일반적인 뷔페처럼 냄비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들을 이렇게 담아 와서 거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매운 소스도 있고요. 매운 소스, 크림 소스, 짜장 소스에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라면 사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밥을 볶아서 먹고 뷔페나 이런 식당들 가면 많이 있죠. 음식 남기면 환경부담금 2,000원 이렇게 한다고 테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강의를 들을 때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이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아시는 분이 두끼 떡볶이라는 회사에서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를 받아서 이제 대표 두끼 떡볶이 사장님이 우리 두끼 떡볶이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한 번도 본인이 가본 적이 없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한 명씩 있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먼저 먹으러 갔었대요. 떡볶이를 가서 먹고 다 먹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큰애한테 어땠냐? 떡볶이 어땠냐? 그랬더니 큰애가 잘 먹었다. 애들이 다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먹었다고 그냥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불편한 거 혹시 없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큰애가 아빠 잘 먹었는데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둘째는 에이 그림의 떡이네요. 에이 그림의 떡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 먹고 났는데 죄인이 됐다. 라는 기분이 들었었고 그림의 떡이네요.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다 잘 먹고 나왔는데 좀 많이 가져가서 2,000원을 냈대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대면으로 하면 진짜 막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했을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이게 남겨가지고 2,000원을 내고 나왔는데 그게 큰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기분 좋게 잘 먹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음식을 일부러 남기려고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가지고 갔는데 좀 나쁜 짓 한 것처럼 죄인 된 겁니다. 그 환경부담금 2,000원에 대한 거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조금 기분이 좀 상한다라는 이야기를 첫째 아이가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두끼 떡볶이 해서 짜장 소스, 크림 소스, 매운 소스, 그냥 일반 소스 해서 여러 가지 쭉 있고 라면 사리도 있고 한데 그래서 두끼잖아요. 여러 가지들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어서 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있다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네요. 왜? 사람들의 배는 한정이 돼 있죠.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이렇게 딱 놓여놓고 있다고 해도 내가 오늘은 이게 먹고 싶어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라면 사리 하나 먹고 볶음밥 먹으면 다른 것들은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정량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처음에 갔을 때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게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갖다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짬짜면 아시죠? 짬짜면. 이 그릇에 허거냄비처럼, 냄비를 아예 이렇게 좀 갈라서, 짜장 소스, 매운 소스, 이렇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냄비를 아예 그렇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처음에 계량을 할 때, 뷔페에 가서 이렇게 떠올 때, 1인분 컵, 2인분용 컵, 3인분용 컵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정량을 담아서 올 수 있게 그런 걸 갖다 서비스하면 좋겠다. 그런 걸 서비스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또 우리 컵라면 여러분들 컵라면 다 드셔보셨죠? 컵라면 이렇게 뜯어서 물을 붓을 때 보면 그 안에 어느 정도 물을 버야 되는지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는 냄비에 1인분은 여기까지, 2인분은 여기까지, 3인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을 때 시장에서 그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역관광,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는 지역 관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문제를 진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완도의 어떤 관광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관광뿐만 아니라 완도가 가진 어떤 관광 자원이 되든 사회적인 부분이 되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고서 해결 방법은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말 많은 지역들이 관광을 진흥하려고 합니다. 관광을 진흥하려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섬여행 추진단도 완도군의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관광 진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지역에서는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을 진흥하려고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교육을 가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관광 개발을 하는 목표는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대부분의 목표입니다. 관광 개발을 하는 목표.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서울 사람들을 아니면 서울 수도권 사람들을 우리로 불러들이고 대도시의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외지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로 그렇게 관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개발이 그렇게 무조건 외지인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역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들도 최근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영향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면서 우리 지역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된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관광학의 이해거든요. 관광. 여러분들 관광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조금 깊이 있게 우리 관광 그냥 놀러 가는 거 이게 아니라 관광을 조금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문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사업 공급자, 그리고 목적지의 정부, 목적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 및 관계의 종합체이다 라고 관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관광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광객만 관광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사업자, 관광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완도에 있는 어떤 관광과 관련된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사업자들, 그리고 정부, 지자체죠.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다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관계의 종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객들이 완도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교육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게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의 구조를 크게 보면 관광객이 관광 자원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요 활동을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만 두 개만 있으면 사실 관광 활동은 성립이 되죠. 근데 산업 전체를 보면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완도에 왔다 가고요. 집에 있으면서 완도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 활동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관광객들이 사는 곳, 관광객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있는 쪽에서 해당되는 요소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관광 목적지, 지역이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광 매력물, 일반적으로 관광 자원을 얘기를 하고요. 관광 자원을 있으면 이 관광객들이 이 관광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업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기념품 샵도 있고요. 호텔, 뭐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뭐 그런 다양한 민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시설들이 경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기반 시설, 공공 부분에서 다루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근무를 하는 종사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관광 목적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 산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잘 돌아가느냐, 관광 산업이 잘 돌아가느냐, 이거는 각각의 요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한다라고 할 때 관광 산업이 잘 돌아간다, 발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관광 시장의 구성 요소와 관광 목적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뭐 다 관광은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왜 관광을 가는지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학자들이 굉장히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던 연구입니다. 왜 관광을 가는가를 갖다 물어봤더니 정말 크게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왜 가는지를 갖다 다 물어봤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크게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기가 싫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어디 떠나고 싶어서 가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곳이 나를 불러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기가 너무 싫어.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요.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여기를 좀 떠나고 싶어. 어디론가 좀 가고 싶어.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어. 이런 욕구들. 관광 시장, 나하고 관련된 거죠. 관광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일상 탈출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관광 동기가 있고, 관광 동기를 찾아보니 이런 배출 요인이 있고요. 관광 시장과 관련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가 있고요. 흡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나를 불러. 얘가 나를 불러. 관광자에게 매력을 가지게끔 하고 끌어들이는 목적 및 자원의 특징입니다. 관광 목적지와 관련된 어떤 요인을 흡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목적지가 나를 부르는 거죠. 요새 뭐 음식 관광 뭐 이런 것들 많이 먹방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한번 TV에 어디 한번 나오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하는데 그런 거기에 음식이 나를 불러. 아니면 영화 촬영지, 뭐 드라마 촬영지, 뮤직비디오 촬영지. 그럼 한번 촬영하고 나면 너무 좋아.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요인은 여기로 떠나고 싶어서 가는 탈출형 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흡인 요인은 목적형 동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배출 요인이 많았었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버스, 그 전세버스,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전세버스 타고 가서 막 버스에서 춤추고 막 이러면서 일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관광 혜택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점점 목적형 관광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도는 어떤가요? 완도에 오시는 분들은, 완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어떻게 가다 보니 완도를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완도의 무언가에 끌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연구조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좀 모아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좀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관광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관광의 구조를 우리 학문적으로는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와 관광 매체,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주체는 관광객을 이야기를 하고요. 관광 객체는 관광 대상, 관광 자원이죠. 관광 자원 또는 목적지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 매체는 관광 사업자들,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관광 사업자를 관광 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관광의 3체계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와 관광 매체가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세 가지 이 구성 요소가 관광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주체, 관광객들이 활동을 행하는 주체이죠. 그리고 객체와 매체.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안에 구성 요소에서 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관광 객체 또는 관광 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저도 관광 트렌드를 조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도 관광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관광 이 패턴의 변화도 있고요. 관광 패턴의 변화도 있고, 관광 정책이 그동안 이렇게 바뀌어오면서 관광 어떤 목적지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 관광의 완전 초창기 정책은 외화 획득이었어요. 외국인들을 불러들여서 외화 유치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주 오래전에 제일 초창기의 그 관광 정책의 어떤 방향이었고요. 그 이후로 국제관광, 이런 외국인들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관광도 좀 중요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관광,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규제를 좀 개선하고 국내 관광과 복지 관광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녹색 관광이나 저탄소 녹색 성장,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이렇게 그 화두가 됐던 저탄소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관광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관광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쭉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때는 뭐였는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국민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국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광을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그 이후에 녹색관광, 저탄소 녹색관광이나 창조관광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예전에는 보면 다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외국인을 유치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 목적이었다면 점점 흐름상 많이 오는 게 복지, 국내 관광, 지역 관광, 국민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흘러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관광 복지 확대 이어오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관광 복지나 국민 관광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관광 복지를 확대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 좀 다변화하게 중국 위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 외래 관광객들을 좀 다변화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하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 지금 정부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뭐 질적인 부분의 어떤 성장도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2018년도에 했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의 비전을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정책 방향을 국민 중심, 그리고 지역 주도, 질적 성장, 산업 혁신, 민관 지자체 협치, 거버넌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있는 일상과 생애 주기별, 계층별 관광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추진 전략들을 8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4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회의에서 나온 게 지역 주도 관광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산업. 그래서 주민 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방식,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산업,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DMO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형 DMO를 육성하고 관광 기획자, 관광 주례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관광 정책 중에 핵심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 사업체, 주민을 육성하겠다.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관광 정책입니다. 숨은 관광지들, 지역 특색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서 숨은 관광지 찾고, 뭐 고유문화 이런 것들을 찾고요. 일상의 삶, 전통시장이나 어떤 뭐 생활여행이나 이런 일상의 삶들을 중요한 관광 콘텐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을 얘기하면서 관광을 얘기하면서 지역 주민을 이야기한 정책이 그동안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개최된 2019년에 개최된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뭐 체류형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관광 교통 연계망을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 하겠다. 그리고 체류형 여행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후 관광지들을 재생하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관광에 대한 일상의 삶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제주에서 처음에 좀 붐이 많이 일었었고요. 지금 전남에서는 강진 쪽에서 일주일 살기 이런 것들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지인들하고 교류하는 체류형 생활관광 상품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그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광 거점 도시는 부산과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됐고요.
관광 거점 도시로 강릉과 전주, 목포, 안동 이렇게 전체 5개 도시가 5개 도시가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방문해서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왜? 편안하잖아요. 이동이 일단 편하고 자원들도 많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거죠. 좋다 나쁘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편리한, 이동하기 편리하고 정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서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로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관광 패턴을 좀 전국적으로 넓히자. 그래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이 지역을 서울처럼 여러 가지가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로, 관광 도시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게 그 거점 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이고요. 지금 제가 이번 정부의 관광 그 정책 방향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 구조의 3체계론,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 관광 매체, 관광객과 관광 대상, 관광 사업자, 관광객과 관광 대상, 관광 사업자가 관광 구조의 3체계론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 정책에 있어서 하나 더 지역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섬여행 추진단도 어쩌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관광의 하나의 핵심 그 구성 요소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광 둘레, 관광 DMO, 생활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관광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광 정책에 앞으로도 아마 좀 이러한 방향들은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 구조의 3체계론에서 지역 주민이 포함된 4개의 체계가 학문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약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관광은 관국지광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나라의 빛을 보는 게 관광입니다. 나라의 빛을 보다, 그게 관광인데, 지역 관광은 뭐 지역의 빛을 이제 보고 찾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관광의 의미를 어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관국지광, 나라의 빛을 보는 게 관광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관광을 하면서 어느 다른 지역을 가서 뭔가 관광을 할 때 어떤 빛을 어떻게 느끼고 봐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바라는 다른 지역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입장입니다. 지역의 입장으로 시각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빛을 어떻게 내고 있었을까요? 관광객들한테 우리는 그 빛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갔을 때 빛을 보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빛을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빛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 섬여행 추진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사실 단 한 번의 어떤 교육으로 모든 게 다 바뀌진 않겠지만, 이 좀 장기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빛, 그리고 그 빛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트렌드하고 지역 관광에 대해서 좀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 트렌드. 요즘은 사실 올해 관광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군데서 작년까지 정말 관광 트렌드를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발생하면서 그동안 예측들이 많이 달라졌죠. 맞추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빼고는 올해 관광을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춘천에 마임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디 이제 회의를 갔다가 회의에서 들은 춘천 마임축제 사무국장님이 발표를 했던 춘천 마임축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 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춘천 마임축제가 보통 5월 말에 하거든요. 5월 말, 5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합니다. 32년 역사 춘천 마임축제 첫 취소를 결정하고요. 뭐 강원도 여름축제 줄줄이 취소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취소가 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많이들 거의 뭐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이 춘천 마임축제 조직위라 그랬고 사무국에서 춘천 마임축제 사무국에서 이제 그 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갖다 고민하는 시점에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에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5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5월 말. 5월 말에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이 발생 추이가 2월 정도에 2월 정도에 대구 경북에서 좀 크게 갑자기 확산이 됐다가 조금 잠잠해지다가 5월 초에 어디였었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월 초였습니다. 5월 초에 이태원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춘천 마임축제 사무국 사람들이 이제 당장 5월 말에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모여서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뭐 이태원 그때 막 나왔을 때 코로나를 피해서 좀 자연을 찾아가고 공원을 찾아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무국 직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춘천 마임축제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클럽에 가까우냐 아니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공원에 가까우냐 우리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터놓고 딱 했는데 직원들이 우리는 클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춘천 마임축제는 클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클럽에 가까운 축제이니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축제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클럽이냐 공원이냐를 봤을 때 클럽에 가까울 것 같다. 그래서 축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때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봤다고 하고요. 코로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축제는 공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논의를 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축제의 유형,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될까를 갖다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 그 고민 안에서 시도들을 하다가 내린 방향이 지역에 그냥 일상 공간을 무대화시키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일상적인 공간을 무대화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일상 공간에 주는 감성적인 공원, 일상 내에서 주는 감성을 좀 공원화하자. 그래서 지역의 일상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춘천 마임축제 100개의 생활 공간에서 100개의 장면들을 뽑아내서 백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시 5월 말이 아닌 조금 기간을 좀 미루고 춘천 마임축제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됩니다. 100개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찾아낸 거죠. 100개의 공간들을 찾아서 또 개막식 때는 이렇게 아파트죠. 개막식 때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를 그 사다리차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보는 거죠. 우리 집 아파트에서 거실 내다보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개막식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성공을 했어요. 자, 완도에 있는 축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완도 해변 공연이고요. 자, 우리 그럼 완도의 관광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클럽처럼 클럽과 같은 그런 관광을 원했었나요? 아니면 공원과 같은 여유로운 관광을 원했었나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춘천 마인축제 사례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완도 그리고 전남 관광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두끼 떡볶이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도, 전남,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진단,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쪽에 종사하고 있고 나의 상황이 어떻고 이거에 따라서 진단하는 문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병원에서처럼 병원 가서 진찰하고 무엇입니다. 뭐가 안 좋으네요. 라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그거에 맞는 처방은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도 섬여행추진단 이 활동을 하시면서 관광의 문제를 찾기는 사실 쉽죠. 이렇게 지적하기는 쉬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번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내년 2021년 소띠해 트렌드에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경제, 올해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올 1년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으로 한 해 동안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좀 바꿀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계속 집에 있고 하면서 모든 생활이 집에서도 가능한, 집에서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었죠. 지금도. 점점 더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한번 경험을 했었으니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그냥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트렌드였고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여행 트렌드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했던 겁니다. 스타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스타트라는 그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일치기 근거리 여행, 스테이케이션, 당일치기 짧은 여행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트래블그램, 여행 갔다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좀 많아질 것이다. 언론, 나 혼자 가는 여행들이 많아질 것이고, 리제너레이션, 도시재생이나 원도심 여행, 골목길, 옛날 시장, 구도심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TV나 드라마, 예능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관광지들을 많이 찾아갈 것이다 라는 트렌드를 2017, 2018년도에 관광공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행 트렌드로 브릿지, 여행은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의 여행들이 브레이크 더 제너레이션 갭, 그 세대차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족 단위의 관광들이 좀 많아질 것이고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상에서 본 그곳으로 찾아가고 다시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많이 남기고요. 음식과 맛집, 음식과 맛집. 음식에 대한 건 점점 더 TV에서도 뭐 먹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우리 예전에는 정말 날 잡고 갔잖아요. 정말 날 잡고 갔었는데 지금은 짧게 자주 가는 그런 여행 패턴으로 바뀌고 있고요. 강원도가 좀 트렌드 중에 하나로 2019년 트렌드로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 여행 트렌드는 2018년도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돼서 그러한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많이 언급되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트렌드로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트렌드는 리폼이라고 해서 기술과 플랫폼의 진화를 통해서 내게 더 맞는 여행으로 좀 바뀌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역 여행 콘텐츠를 생산한 유튜버들이 좀 성장을 할 것이고 많이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새는 다 유튜브, 요새는 정말 유튜브로 많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SNS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쪽도 물론 많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더 세분화된 점점 더 이렇게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것 갖다가 세분화돼서 찾아가고 있고요. 덜 알려진 숨은 명소, 누구나 다 아는 곳 말고 정말 거기는 사실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나만 아는 명소,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뭔가를 하죠. 그리고 짧게 자주 떠나는 일상 같은 여행, 여행이 진짜 뭐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하나로 좀 변화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년도에 이 트렌드를 보면 시작을 하고요, 연결을 하고, 그래서 다시 뭔가 리폼하고 한 12월 이때쯤에 이제 내년도 트렌드를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올해 올해 발표할 내년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쭉 이 3년치의 어떤 발표 내용을 보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렇게 짧게 자주 떠나는 일상과 같은 여행, 그리고 덜 알려진 숨은 명소 찾고 음식 이런 부분들은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관광 트렌드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넥스트 트래블.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다음 여행을 항상 생각을 한다. 그 다음번의 여행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로 넥스트 트래블이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뽑았고요. 소소한 여행,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뭐 누구나 즐기는 여행, 그다음에 여행의 가치를 생각하고 모바일과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소한 여행, 뭐 짧게 자주 가고 누구나 즐기고 이런 공유 여행 공간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시기 여러분들 저도 사실 뭐 많이들 주변에서 질문을 받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떨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시기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소규모 관광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을 테마로 한 국내 여행이 뜰 거다. 안전한 여행을 찾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2020년
5월인가 6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국내 관광 행동 변화들을 보면 세이프티라는 용어로 올해 관광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짧게 가까운 곳으로 좀 많이 여행을 가기는 가는데 아예 안 가지는 않고요. 가기는 가는데 좀 가까운 곳으로 가고 밖으로 나가서 레저나 캠핑하는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멤버들이죠. 소규모로 가족 단위와 함께 이제 떠나고 청정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간다. 그리고 하지만 관광의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 주요 관광지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좀 찾고 있었고, 하지만 관광 욕구는 있는데 관광 욕구는 있지만 아직은 좀 여행을 가기에 망설여지는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여행 패턴 차이는 크게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가족이나 친구 여행 중심으로 여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았는데 절제하고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위험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 어떻게 변할까? 함께하는 정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전 트렌드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요. 그 함께하는 정보다 개인 중심으로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예전에 메르스 이후에 그 병문안 문화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인이 어디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병문안 엄청 갔었잖아요. 병문안 엄청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함께하는 정이 아니라 개인화돼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이런 우리 생활 패턴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왔던 패턴들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고 실내 공간들을 바꾸고 있고요. 좁아진 일상에서 일상 범위가 생활하는 반경이 좀 좁아졌죠. 그래서 지역 내 관광 사업들을 지역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리드 타임 뭔가 딱 신청했을 때 제공될 때까지의 그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숙박 앱이죠. 야놀자에서 보면 특급 호텔들에 대한 아무래도 청결이 그러니까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급 호텔 많이 찾아가고 언택트 트렌드가 부상되고요. 개인화된 여가, 나한테 맞춤형 여가, 그리고 체험형 레저, 밖에 나가서 뭐 캠핑이 되든 무슨 서핑이 되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말고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행 심리는 분명히 있는데 조금 나아지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 이렇게 해변이나 뭐 제주도나 이쪽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그런 심리는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얘기한 트렌드를 보면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여행을 가서 그러니까 일과 여가의 어떤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기는 싫고 근데 어디론가 떠나서 쉬면서 여행하면서 캠핑 같은 데 가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이제 사무실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안전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나 하여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안전, 위생, 청결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다고 에어비앤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하고 관련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어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00년도에는 12초 동안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초 동안 집중할 수 있대요. 8초 동안 집중할 수 있대요. 조금 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 지금 강의 큰일 났습니다. 이제 1시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에서 참여하기 좋은 시간은 한 2분에서 5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 컨텐츠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초 집중하고 집중력 시간이 굉장히 낮아지죠. 유튜브 인기 있는 것들 보면 5분 넘어가면은 안 보게 됩니다. 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틱톡 15초짜리 영상으로 좀 인기 있고 이슈가 있었던 틱톡 15초거든요. 15초는 충분해. 이런 책들도 나오고요. 네. 많은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온라인 유튜브로 이렇게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온라인에 맞는 그런 온라인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횡성 한우 축제인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집쿡, 한우 레시피 이런 것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송출이 됐는데 시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52초, 57초, 1분 54초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기는 5분 정도, 10분 이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하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 지역 그 거리두기나 이런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올해 제주올레가 이렇게 있으면 걷기 축제는 그동안 한 코스 여기서 여기까지 한 코스를 다 걷는 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코스를 다 걷는 게 그동안의 제주올레 걷기 축제였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 추진한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다 모이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코스들을 다 쪼개서 한 코스에 15명씩 사전에 예약을 받고 그래서 다 15명씩 들어있는 거죠. 조금 하루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따로 또 함께 간다라는 타이틀로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5명이 한 코스에 있는 거죠. 보통 한 코스가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15명 정도 있으니까 1km에 한 명 정도씩 이렇게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 2m 이런 가방도 메고 따로 떨어져서 공연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콘서트입니다. 다 각자 그 공간을 친한 사람들하고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콘서트를 관람하게 해 두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발코니 음악회입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렇게 집 안에서 거실을 통해서 음악회를 보는 발코니에서 음악회를 보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화성문화재단이 했던 텐콕 콘서트라고 텐트 안에서 야간에 이렇게 콘서트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건 네덜란드에 있는 식당인데 아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을 다 유리 온실처럼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종업원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전주에서도 세계 온라인 문화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그 공간을 마련해 뒀죠. 공간 마련해 두고 이런 식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
시키면서 코로나 사태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관광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 관광, 뭐 아까 이제 그 정책 트렌드 얘기하고 할 때도 지역 관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역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객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고유성, 지역에 대한 고유성, 진정성이죠. 진짜를 만나보는 지역다움, 장소성, 그 지역의 진짜를 만나보는 그러한 관광을 지역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저한테 아직도 가끔 전화 옵니다. 춘천, 이 박사 춘천인데 닭갈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를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직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답을 해줘요. 어디 가면은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거기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가고 어디 가면은 또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서울 사람들 많이 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가.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닭갈비 골목이 쭉 있는데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 어디를 알려줄까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여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가 진짜일 것 같거든요.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그게 진짜 그 진정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찾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현지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 평소에 하는 거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 평소에 하는 그런 곳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학생들하고 답사를 예전에 노제팬 이전입니다. 일본에 가서 농가에서 민박을 했는데 여기 일본 농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계시는 곳이고요. 거기서 민박을 하는데 할머니가 식사 차려주시고 같이 밥 먹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뭐 저녁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일본 정종이죠. 사케하고 우리나라 참이슬하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거기서 같이 저녁 먹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사케를 먹었습니다. 왜? 일본이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거 그냥 그게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다 묵은 건 아니고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묵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해 볼 수 있겠냐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그런 진짜 모습을 겪는 걸 갖다가 저는 지역관광, 관계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강진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거와 같이 체류형 관광도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에어비앤비, 혹시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광고 한번 CF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이게 여행을 단순하게 그냥 체험 프로그램 한번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차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제주 워킹 홀리데이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좀 재생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강릉에 있는 봉봉방앗간이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말 그대로 정미소였어요. 방앗간 정미소였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명월국민학교라는 폐교입니다. 국민학교 폐교인데 여기도 역시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제주도에 있는 사계생활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 무슨 건물 같으세요? 여기 내용 안에 보시면 농협 건물이었거든요. 농협.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농협 건물을 밖에 이렇게 사계리라는 곳에 있는데 사계생활해서 이 안에서 카페도 있고 지역의 어떤 특산물들을 같이 여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문화자원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여기 귤밭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귤을 따서 옮길 때 이용을 하는 컨테이너인데요.
컨테나 그렇게 제주 사람들은 컨테나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카페 더 컨테나라는 이름으로 정말 크게 이런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고요. 다 카페네요. 요즘은 기승전 카페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게 지역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원이었겠지만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도에는 여러분들한테는 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흔한 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근에 많이 좀 뜨고 있는 공연인데요. 공연인데 어촌계 창고를 어촌계 창고입니다. 해녀의 부엌이라고 어촌계 창고를 안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실제 해녀 할머니가 여기는 서울에서 연기를 전공한 연극 전공한 젊은 친구인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에서 가지고 온 해산물들을 같이 뷔페처럼 먹고 하는 공연입니다. 55,000원이거든요. 근데 연일 매진이 되고 있는 그 진짜 지역문화 자원을 해녀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 해녀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갖다 공연화시킨 그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아까 생활관광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에 아까 봉봉방앗간 얘기했던 그 근처의 마을에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골목 사진사가 돼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해설사가 돼서 골목 투어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에 있고요. 이거는 평창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주민 사업체들인데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미탄 소풍이라는 동네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여기 평창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들은 여기하고는 좀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도 좀 사람들이 좀 찾아오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창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창 어디 갔다 왔어 하면은 다 이 영동고속도로 여기에 영동고속도로인데 이 축으로 많이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을은 이 동네이고요. 이 동네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생각한 문제 인식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뭐 환경도 좋고요. 뭐 은행나무 숲이나 이런 데서 뭐 작은 공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완도 전남관광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관광은 고객들이 와서 여기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기는 교보문고고요. 여기는 스타벅스인데 타임 마케팅이라고 고객의 시간을 소유하는 기업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보면 사람들이 책을 보러 왔는데 책을 사러 와야 되는데 책을 볼 수 있게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교보문고하고 친숙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기는 스타벅스인데 저도 뭐 스타벅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출장을 처음 가는 지역에 출장을 가면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아는 데가 없으니까 스타벅스 있으면 그냥 스타벅스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왜? 거기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오랫동안 일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잦아지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친근한 그런
이렇게 그런 관계도 심리적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역 관광은 지역 관광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자꾸 찾아오지 않을까? 교류 인구가 많아져서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광이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문제를 잘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었고요. 조금씩 하나씩 완도 관광을 바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